여러분 안녕 지은이에요. 아, 참 오랜만에 찾아왔다. 약간 이런저런 사건 사고들도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찍은 소스가 날아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또 한 주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쉬고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좀 소스 촬영이 늦어져서 이제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죠. 아, 어떤 컨텐츠를 할까 좀 많이 고민하다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최근에 가장 궁금하다고 했던, 예고를 했던 성형 그리고 시술썰 요거 한번 정리해서 하는 컨텐츠를 이제는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알려주지 않으면 화날 것 같아가지고 다른 컨텐츠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요 컨텐츠를 드디어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첫 번째 찍었었는데 날아가 버렸어. 그래서 다시 찍는 거예요. 근데 요거 찍기 전에 그때는 이제 좀 생얼로 시술 진짜 받으러 가기 바로 직전 날, 그날 당일날 찍고 이제 피부과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하고 다녀왔는데 안타깝게도 그 소스가 날아가는 바람에 지금 제가 내 얼굴이 시술을 받고 와서 지금 한 4일, 5일차 경과가 된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감안을 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총 여태까지 받은 추천하는 괜찮았던 성형 시술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러프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글쎄요, 성형 시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게 다르잖아요. 생긴 대로 살면 되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저처럼 외모에 조금 변화를 주고 조금씩 또 투자를 해가지고 또 변해가는 나의 과정을 보면서 또 되게 좀 재미를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 20대 때보다 지금이 난 제일 나은 것 같다. 제일 예쁜 것 같다. 제일 멋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저랑 동갑인 저희 헤어 원장님하고 했던 생각이 나는데요. 그분도 나랑 동갑인데 지금이 제일 낫대요. 얼굴을 조금씩 살면서 튜닝을 하다 보니까 지금이 제일 낫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좀 돌이켜보면은 지금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물론 날 때부터 훌륭한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또 저나 그 원장님처럼 좀 이렇게 살아가면서 조금씩 관리해 나가면서 얼굴이든 몸이든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약간 후자인 것 같아서 이렇게 또 관리하면서 바뀌어가는 내 모습을 매해매해 체크하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저에게는 또 소소한 동기부여가 된달까 해서 꾸준히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진 않고요. 그냥 내가 내 얼굴에 맞는 내 얼굴을 장점을 좀 더 잘 살릴 수 있는, 내 뭔가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주로 시술을 받고 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떤 거 했냐 좀 알려달라. 너 뭐 했어?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성형 파트와 시술 파트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성형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예전에 저한테 댓글 되게 많이 달렸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도 좀 간혹 있지만 너무 성괴다. 성괴라서 이제 얼굴이 무너질 거다, 그렇다, 이런저런 이야기들. 여튼 성형을 많이 했다, 이런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꾸준하게 계속 들어온 것 같아요. 예전에 Q&A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좀 너무,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해, 나의 입장에서. 왜냐면 많이 안 했거든. 성형 진짜 많이 안 했어요. 시술과 성형의 그 경계에서 얼굴에 칼 댄 게 내가 진짜 한 군데밖에 없어. 코는 했어. 그래, 코는 했어요. 제가 코는 항상 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또 손을 안 댔어요. 왜냐면 코를 하고 다른 데까지 손을 대면, 특히 이제 눈을 되게 많이들, 눈 수술도 되게 디테일하더라고요. 눈도 눈매부터 눈 앞트임 뒤트임부터 시작해서 눈 하나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시술이 너무나 많고, 수술들이. 그리고 윤곽부터, 요새는 윤곽을 되게 많이 한다고 하시는데 여러 가지 얼굴에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더라고. 근데 전 딱 코 하고 나서 느낀 건, 내가 여기서 손 더 대면 진짜 그때부터는 나란 사람의 얼굴 자체가 여기서 아예 없어져 버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그리고 이 눈이라는 게 인상을 결정하는 진짜 엄청 큰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되게 많이 변하는 구간이기도 하고 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나도 눈을 고치면 되게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더 예뻐지는 것과 뭔가 나다운 모습에서 괜찮은 것과 좀 다른 것 같아. 그래서 더 예뻐지는데 나를 잃어버리는 건 싫어서 제가 눈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칼댄 게 코밖에 없어요. 물론 성형하고 싶어서 상담도 받아본 적 있고 한데, 이런저런 일하면서 얼굴 하고 또 이렇게
관리해서 붓기도 가라앉히고 하는 게 일단 1년의 과정들이 너무 무서웠고 저는 좀 아픈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무서웠고 그냥 이 정도에서 생긴 대로 이 정도 이제는 코 했으니까 엄마가 준 상태로 그냥 여기서 이제 관리나 잘 하고 살자라는 거에서 약간 타협을 한 것 같아. 그래서 성형 코밖에 안 했더라. 의외다. 그리고 여기다가 또 한 가지 한 게 있는데 이거는 칼 된 거예요. 뭐냐면 교정. 그래, 교정했어요. 바깥으로 티나는 부분 한 건 아니지만 안쪽에서 이제 치아를 했잖아요. 치아 교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근데 뭐 급속 교정 이렇게 수술하면서 한 건 아니고 거의 6년 넘게 엄청 천천히 설치 교정으로 부정교합이 있어서 그 부정교합 마치느라고 교정을 했어요. 근데 이 교정하고 나서 되게 많이 이 하관이 좀 바뀐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좀 받았고요. 제가 원래 여기 턱이 하관이 되게 좁은 스타일이었어. 이 원래도 저의 이 하관이 되게 작은 스타일이어서 교정을 하는 내내 선생님께서 이 아랫니 발치를 해야 하는 케이스지만 이 아랫니를 발치를 해버리면 제 턱이 완전 없어질 거래요. 지금도 너무 작고 그리고 공간도 없고 애초에 다른 사람보다 아랫니 자체가 하나가 없어요. 그만큼 턱이 작은 스타일이라서 저는 교정을 하면서 치간 사이를 다 갈아서 조금씩 갈아가지고 공간을 만든 케이스예요. 그만큼 아래 턱이 작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 내가 이따가 뒤에다 하겠지만 그런 얼굴형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교정을 하고 나니까 뭔가 조금 더 이쪽 라인이 이렇게 조금 더 얄쌍해지는 느낌? 그런 걸 받았어요. 아무래도 공간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칼레는 무언가 성형에 가까운, 하나의 성형과 성형에 가까운 거 두 가지 이렇게 받았고요. 그 외에는 진짜 몽땅 다 시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시술 중에선 내가 한 번만 한 시술도 있고, 계속해서 꾸준히 받는 시술도 있는데, 일단, 시술도 뿌띠 성형이라고 할 수 있는 미용 시술이 있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프팅 관리 위주로 들어가는 레이저 시술들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그러면 앞에 쪽 그 단부터 좀 이야기를 하자면 시술 중에 조금 외모 관리 뷰티 시술로 들어가는 것들 중에 가장 제가 받아본 것 중에 대표적인 건 필러인 것 같아요. 필러를 물론 필러 살면서 안 맞아본 사람 많지 않잖아. 많이 맞아봤잖아. 저도 필러 맞아봤는데요. 일단 부위가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제일 잘 맞았다고 생각하는 필러 부위 미용 시술 중에는 입술 필러가 당연히 있을 거고요. 입술 필러는 제가 그 입술이 얇은 편에 속했어요. 윗입술하고 아랫입술하고 밸런스가 조금 안 맞고 윗입술이 얇은 편이었어서 전체적으로 필러 시술을 받았었는데 이게 처음부터 마음에 드는 딱 모양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잘한다는 데도 찾아가 봤는데 마음에 안 들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잘 처음에 모양 잡아주는 선생님을 만나서 이제 그때부터는 잘 적응을 한 것 같아요. 잘했다고 생각하는 시술 중에 하나이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볼륨이 조금씩 꺼지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조금씩 그냥 리터치 정도, 내가 더 크게 하고 싶진 않고 리터치로 모양 정도만 유지하는 정도로 리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얼마 전에 지금 여기 위쪽 부분은 리터치를 받은 상태고요. 거의 뭐 자주 안 해요. 자주 안 하고 딱 유지하는 정도 수준에서만 리터치 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또 필러를 과하게 맞으면 조금 너무 과해 보일 수가 있다 보니까 저는 되게 소극적으로 그 양을 조절하는 편이에요. 요건 좀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얼굴에 부위를 좀 채워 넣는 필러 시술들이 있잖아요. 제가 받았던 시술 중에 턱 필러가 있습니다. 턱은 딱 한 번 넣어봤어요. 근데 이게 왜 그랬냐면 아까 내가 그 교정했다고 얘기했잖아. 내가 교정을 하면서 턱이 워낙 작은 스타일인데 이 턱이 작은 상태에서 교정을 하니까 들어가는 거야, 뒤로. 그래서 완전히 한동안 저희 저희 원장 선생님이 보시더니 내 턱이 거의 무턱에 가깝대요. 이렇게 측면에서 보니까 이게 완전 들어가 버린 거야. 그래서 너무 무턱이다. 요걸 조금 수정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턱 끝에 필러를 살짝 맞아주면 이 무턱인 부분이 조금 수정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맞아봐라 하고 제가 처음에 권유를 받았어요. 나는 턱 필러 맞을 생각이 1도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근데 너 턱 필러 잘못 맞으면 알죠? 막 이렇게 약간 턱부리처럼 되는 거. 그래서 저 되게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저 해주신 선생님이 진짜 자기 믿고 정말 진짜 일반 사람들 맞는 거에 정말 최소량을 넣을 거래요. 아주 조금만 넣어서 들어간 턱만 살짝 보완을 해줄 정도로만 해볼 거니까 한번 해보고 괜찮으면 나중에 더 넣고 싶으면 더 넣어라 라고 얘기를 해서 한번 믿고 맞아봤는데
희한하게 난 여길 넣으면 더 막 얼굴이 길어, 제가 약간 긴 상이라 가지고 당시에도 얼굴 막 길어 보이고 더 커 보일 줄 알았는데 살짝 여기가 볼륨감이 생기니까 뭔가 밸런스가 좀 맞아지면서 괜찮더라고. 그래서 그때 맞은 이후로 계속 그냥 두고 있어요. 그때 맞았고 그냥 괜찮았어. 근데 더 이상 맞진 않고 있어요. 그냥 이제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턱을 필러를 맞게 되면 이쪽 부분이 힘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이쪽 부분에 보톡스도 같이 맞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번 맞았었고 그 이후로 필러 맞은 적 없으니까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사람들이 많이 맞는 부분이 이제 볼에 넣는 필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볼살이 되게 많은 스타일이라서 사실 볼에 필러를 맞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어요. 저는 볼살이 막 터질 것 같은, 아직도 볼살이 많고 볼에 워낙에 살이 잘 찌는 체형이라서, 잘 찌는 타입이라서 필러에 뭔가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얼마 전부터 여기 이제 팔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지. 팔자라는 게 내 사전에 생길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다 하나씩 생기더라고. 그래서 팔자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여길 좀 필러를 맞아서 메꾸고 싶다 이런 생각이 나도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또 이것도 물어보니까 오히려 팔자가 있는 사람들이 그거 채우려고 필러를 많이 맞으면 오히려 더 여기가 안 좋아질 수 있더라 이런 부작용 사례를 되게 많이 읽은 거지. 그래서 물어봤는데 선생님께서 마찬가지로 여기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이 되게 많이 움직이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필러가 고정이 되어 있는 뭔가 뼈에 딱 고정이 붙어 있는 그런 재질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움직이고 웃고 이야기할 때마다 이 필러가 여기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움직일 수가 있대요. 근데 얘가 이제 막 한쪽은 여기가 있고 한쪽은 여기가 있고 막 이렇게 움직여버리면 얘는 많이 넣었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소량만, 정말 그때 정확히 얼마 넣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양, 일반 사람들이 볼 필러 맞을 때 넣는 양이 거의 뭐 한 4분의 1도 안 넣은 것 같아요. 진짜 아주 소량을 그냥 여기 약간 접착제 느낌처럼 여기 부분에 살짝 덧대준다라는 정도로 조금만 한번 넣어보자 해서 그때 여기다 필러를 맞았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때 맞았을 때 뭔가 거의 티가, 내가 체감을 거의 못할 정도인데 뭔가 좀 좋아진 건가? 아닌가? 긴가민가 할 정도였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긴가민가 하다가도 결국에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이 필러가 약간 움직이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리고 여기 굳이 이렇게 뭐 더 이상 좋아지는 걸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 그냥 팔자 필러 안 맞았어도 똑같겠구나, 잘 못 느끼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굳이 시술 직후에는 어차피 붓기 때문에 살짝 일주일 정도는 좋아 보이거든. 그걸 내가 좋아졌다고 착각한 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지금 와선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이런 스타일이면 볼필러 굳이 맞을 필요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지금도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되게 특이한 부위에 필러를 맞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또 여기 팔자 때문에 병원을 찾아서 베이비 콜라겐 주사라는 걸 찾았어. 그게 필러랑은 다르게 부작용도 없고 뭐 맞으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콜라겐이 협성되면서 자연스러운 볼륨이 찾아온다 뭐 이런 광고가 있길래 나도 혹해가지고 맞으러 가봤지. 원장의 선생님이 저를 보시더니 우리 같은 스타일은 여기 볼이 너무 많이 무겁고 여기 뭐가 많고 조직이 많아서 여기다가 콜라겐이건 필러든 뭐를 맞으면 그냥 안 되는 타입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흘러내린대요, 나중 되면. 그래서 여기다 더 이상 뭘 넣을 생각을 1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필러는 당연히 안 될 것이고 베이비 콜라겐도 못 놔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약간 충격. 그래가지고 아니 그럼 전 여기 약간 좀 이렇게 되는데 뭐를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이거는 오히려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대요. 제 얼굴에 어디도 필러를나 주사를 넣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는데 그나마 한 군데 비어있는 곳이 여기 귀랑 여기 옆볼 사이에 요 부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이 조금, 여기 저희가 광대가 있다 보니까 이 광대에 비해서 여기 요 부분이 조금 꺼져 있어요. 여기가 좀 더 나와 있거든요. 저는 이 옆광대가 이렇게 옆볼이 있어서. 그래서 요 부위, 여기 비어있는 부위에 아주 미세하게 이쪽에 필러 기둥을 이렇게 세워주자. 여기다가 필러를 넣자 해서 귀 바로 앞에 여기 있죠? 이 구렛나루 있는 부분, 여기다가 필러를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필러를 넣으면 뭐가 좋으냐, 얼굴이 더 넙대대해 보이지 않나요? 했더니 기필코 1도 넙대대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슬림해 보일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제 얼굴 앞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볼륨을 다 먹고 있어서 여기는 안 보인다고 하시더라고. 그리고 그만큼 바깥으로 튀어나올 만큼 넣는 게 결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보이는 부위라는 거예요. 외국인들 옆에서 보면 이 부분이 되게 긴데 얼굴 되게 작아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다가
필러를 맞는 이유는 그럼 왜 맞아요 했더니 여기가 볼륨이 생기면서 피부가 같이 당겨지면서 리프팅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미세하게. 그래서 약간 뭔가 간접적인 영향을 받기 위해서 여기다가 필러를 세워주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살짝 당겨지는 느낌을 주기 위한 이쪽 팔자의 리프팅을 하기 위한 필러를 맞은 거죠. 간접적인 필러를. 그래서 듣고 보니까 괜찮았어. 그래서 한번 그래 해보자 라고 해봤는데 의외로 그 필러 시술이 되게 괜찮았어요. 그거 받고 나서 진짜 그 붓기 다 빠진 이후에도 팔자가 확실히 좀 개선되는 게 많이 느껴졌어가지고 요거 되게 괜찮다라고 느꼈던 필러가 그 필러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다양한 부위 필러를 체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이렇게 뭔가 과하게 필러를 많이 얼굴에 넣은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렇게 빠지면서 꺼지는 부분도 없고 빠지면서 뭐 흡수가 막 차이가 많이 나거나 이렇게 생기는 부분이 없는데 진짜 지금도 되게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필러인 것 같아요. 되게 좀 고민 많이 해야 되고 특히 이런데 앞에 전면에서 보이는 부분에 넣을 때는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게 바로 필러 시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필러 시술을 해봤고 그 외에 또 저희가 뿌띠 시술이라고 하는 뭐 실리프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저는 아예 시도도 안 해보고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리프팅 시술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실인데 저는 피부 표면이 되게 얇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 이 볼 부분이 되게 많이 무겁고 여기 볼살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당기잖아? 실 넣어서 그러려면 실 자체도 되게 두껍고 탄탄한 게 필요한 거야. 근데 그렇게 탄탄하고 두꺼운 거 넣으려면 내 피부가 너무 얇다 보니까 난 좀 걱정이 되더라고. 그래서 실 리프팅도 이게 부작용도 있고 이게 혹시 나중에 너무 두꺼운고 큰 거를 넣었는데 당겼을 때 이렇게 움직이거나 할 때 좀 보이거나 내가 불편할까봐 그런 게 너무 싫었어. 그래서 실 리프팅은 아예 안 받아봤고 그리고 나는 얼굴 마사지도 받고 싶고 얼굴도 막 이렇게 만지고 싶고 이렇게 볼도 당기고 싶은데 리프팅 실 안에 넣어놓으면 그런 거에 약간 제한이 생기는 것 같아서 그거는 난 진짜 정말 최후의 보루이지 않을까 해서 안전히 배제해 놓은 시술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다른 미용 시술이 있다면 바로 보톡스가 있겠죠? 보톡스! 나는 보톡스는 되게 주기적으로 맞는 편이야. 왜냐면 내가 유튜브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눈썹을 이렇게 많이 움직이더라고. 눈썹을 얘기하면서 감정적으로 뭔가 되면 눈으로 말을 하는 스타일이더라고. 그래서 이 눈썹이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어느 날부터 나도 모르게 보는데 여기 뭔가 약간 잠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주름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바로 이 눈썹을 들어 올리는 이 근육들이 너무 열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잔주름이 잡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그때 처음으로 피부과 가가지고 저 여기 왜 이래요? 물어봤더니 보톡스 맞으시면 됩니다. 표정주름이에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이 이마 보톡스를 꾸준히 맞고 있어요. 아직 미간은 뭐 거의 많이 심하지 않아서 이마 위주로만 맞고 있고 이마 보톡스 말고는 따로 보톡스 맞는 주요 부위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내가 여기 여기 V라인 무슨 해주는데 도움이 된다는 턱 보톡스 있죠. 여기 턱 근육에다가 맞는 턱 보톡스를 한 2번 정도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턱이 보톡스가 잘 모르겠어. 나는 턱이 그렇게 많이 큰 사각이 심한 편은 아니라서 사실 솔직히 안 맞았어도 됐는데 이게 맞고 나니까 턱이라는 것도 좌우 또 비대칭이 생기기도 하고 주사 그거에 따라서 뭐 여기 약간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쪽이 약간 울퉁불퉁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솔직히 턱 보톡스가 효과는 있겠지만 또 이렇게 나처럼 좀 애매한 사람들은 굳이 맞을 필요가 없는 시술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저는 맞았을 때 뭔가 여기가 조금 더 비대칭되는 느낌을 좀 느꼈거든요. 그런가 하면 또 여기 요 부분 있지, 여기 부분. 여기를 더 슬림하게 만들어준다고 침샘 보톡스도 맞더라고.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이 부분이 발달돼서 살짝 나와 있는 분들이 있대요. 그럼 여기 보톡스를 맞으면 이 부분 좀 슬림해진다고 해서 침샘 보톡스를 추천해서 한번 맞아봤는데 난 다시는 안 맞을 거야. 이거는 정말 별로였어. 왜냐면 딱 맞고 나니까 여기가 완전히 다 근육이 마비가 돼서 크런치를 하는데 목을 가눌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완전히 나 한동안 복근 운동도 못하고 완전히 여기 앞쪽 목 근육 완전히 상실해가지고 진짜 운동하는데 너무 불편했어. 랩풀다운 못하지, 누워서 일어나는 동작 못하지. 그래서 그 침샘 같은 거 여기 목 앞쪽에 이런 거 맞는 거랑 종아리 승모 같은 데는 진짜 보톡스 조심해야 돼요. 다른 근육들 기능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뭔가
운동하고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불편함을 주더라고. 다시는 맞지 않는 부위 중에 하나이고. 그런가 하면은 스킨 보톡스가 있죠. 이게 근육층에 놓는, 깊게 놓는 보톡스 말고 약간 이렇게 피부 표면에 틱틱틱틱틱틱틱 넣는 스킨 보톡스가 있는데, 이거는 이 아웃라인 따라서 되게 이렇게 스킨 보톡스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거를 하면 확실히 그래도 약간 팔자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이 조금 개선되는 느낌이 들어. 근데 이거 드라마틱하지는 않아. 조금 뭐랄까 그냥 나만 아는 것 같은, 살짝 나만 보이는 그런 정도의 차이? 근데 또 이게 꾸준히 하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되는 거라서 계속 스킨 보톡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톡스도 주기적으로 맞고 있고, 그러고 나면은 남는 게 이제 레이저 시술들인 것 같다. 레이저 시술은 내가 얼굴 이 형 관리, 전반적인 얼굴형하고 리프팅 관리 때문에 하고 있는데, 거의 내가 받는 시술의 메인이라고 하면은 레이저인 것 같아요.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얼굴이 진짜 처지고 나는 진짜 주름이 1도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 팔자도 생기고 눈가 주름도 생기고 하는 나이가 됐어.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올해 가을부터는 진짜 눈가 주름이 정말 자글자글해지더라고요. 여름까지는 안 그랬는데 딱 38 가을부터인 것 같아. 노화, 그 눈주름은. 나는 눈가 주름은 솔직히 아이크림도 안 발랐었거든. 근데 이제 아이크림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더라고. 딱 38 가을 되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레이저 시술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느꼈었고, 그래서 이제 받기 시작한 게 안티에이징으로 많이 하는 그런 시술 관리들, 안티에이징 관리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울세라. 울세라는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받는데, 요새는 너무 자주 받으면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최대한 주기를 좀 길게 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8개월 뭐 이렇게 길게도 조금 빼보고, 8, 9개월 정도 단위로 울세라를 받고 있고, 거기에 써마지, 이 두 가지를 같이 받아요. 보통 울세라, 써마지 이렇게 두 가지를 받고 있고, 전체적으로 나는 볼살 많다 보니까 흘러내리는 거 리프팅 해주고, 여기 잔주름 같은 거 관리해주는 용도로 둘 다 이제 열을 사용하는 레이저잖아요. 그래서 이 표면이 아니라 안쪽 부분을 자극하다 보니까 제가 표면은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내가 조금 표면을 관리하는 그런 레이저 시술들은 피하고 있고, 이 안쪽 심부로 들어가는 레이저들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죠. 이 두 가지는 꾸준히 받고,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받고 왔어요. 울세라 써마지 다음으로 또 많이 하는 레이저 시술은, 최근까지는 인모드 시술을 많이 받았는데, 인모드가 내가 여기 얼굴형이 좀 이렇게 짧게 만들면서 이쪽 부분이, 저는 원래 이렇게 직선으로 내려오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약간 O형 긴 얼굴이었거든. 근데 이게 약간 요렇게 하트형 얼굴로 바뀌게 된 되게 결정적인 그 역할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인모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한동안 볼살이 진짜 많았는데 그 인모드 하면서 얼굴이 되게 많이 작아졌어요. 그래서 울세라, 써마지, 인모드 이 세 가지를 같이 가져가니까 전체적으로 머리통부터 시작해서 얼굴 자체가 축소되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작아진 것 같아. 나 옛날 사진, 볼살은 그때도나 지금이나 많아. 근데 옛날 사진 보면은 진짜 뭔가 얼굴 자체 머리통이 되게 작아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울세라도 막 이렇게 후기 같은 거 보면은 이게 울세라 받고 나서 오히려 얼굴이 길어지고 뭔가 더 해골처럼 퀭해졌다라는 그런 부작용 사례도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것도 받으면서 저 원장 선생님한테 좀 물어봤어. 최근에 얼굴살이 진짜 많이 빠지면서 나의 본 채널 구독자분들이 얼굴이 해골 같아졌다, 살 너무 많이 빠졌다, 아이 들어 보인다, 막 이런 피드백도 줬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진짜 얼굴이 많이 빠지면서 여기가 퀭해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딱 느끼고 나서 여기서 울세라 받으면 나 완전 얼굴 해골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내 볼살 이제 다 쓴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나 울세라 받아도 괜찮냐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하시면서, 이게 울세라가 원래 어떻게 들어가느냐의 방향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대요. 그래서 이 부분, 광대 부분 여기를 너무 많이 해버리면 여기가 붙어버리면서 이 밑에 들어가 버리면서 이게 획 꺼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 피해가지고 요렇게 디자인 잘 잡아서 들어가면은 그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잘 디자인해서 들어가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요번에도 제가 울세라를 받았거든요. 근데 인모드는 안 받았어. 이제는 지방이 많이 없어가지고 살이 좀 빠지니까 인모드는 안 받았는데,
두 가지 같이 받으니까 오히려 얼굴이 되게 좀 더 얼굴형이 뭘까 정돈된 느낌이 들면서 이렇게 뭐 걱정했던 해골 느낌은 확실히 덜 드는 것 같아서 요번에 좀 만족스러워요. 얼마 전에 올리지오랑 아이서마지 그리고 LDM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받아봤거든요. 근데 세 가지 다 워낙에 내가 울세라 써마지 이렇게 좀 강한 거 레이저 위주로 받다 보니까 올리지오, LDM 은 솔직히 이렇게 크게 효과를 못 느꼈어. 아이서마지도 마찬가지. 크게 효과를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아이서마지도 막 이 눈에다가 막 그 렌즈를 끼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게 막 드라마틱하게 한 번에 효과가 나는 시술은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고, 특히 눈가 같은 부분은 솔직히 레이저를 봤는데 이게 그 뭐지? 아이서마지도 이게 조금 주파수 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까지 제가 생각했던 만큼의 드라마틱한 효과를 저한테 주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뭐 LDM도 한 달에 한 번씩 받으면 너무 좋다고 하면서 여기에 좀 차오르는 느낌 들 거라고, 이쪽 꺼진 부분. 그래서 추천을 진짜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 가격이 좀 비싸고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받기에는 내가 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아까 주사 부분에서 설명을 안 했는데 진짜 좀 오히려 이런 잔주름이나 이런 데 효과가 진짜 괜찮다고 느꼈던 거는 제가 그거였어요. 엑소좀. 그러니까 스킨 부스터류인데 그 엑소좀 주사에 이것저것 주사를 되게 많이 믹스해서 뭐 미백부터 뭐 광채 뭐 여러 가지를 다 섞어서 이제 요런데 주사를 놓는 그 엑소점 주사 있잖아요. 그게 진짜 저는 너무 좋았어요. 뭐 리쥬라닐러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부르기도 하는데, 베이비 콜라겐도 어떻게 보면 스킨 부스터 류의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선생님들마다 쓰는 약의 종류나 이런 좀 이제 주사 놓는 기법이나 이런 게 조금씩 달라서 이름이 조금 갈리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스터류의 주사가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게 아프기도 하고 엑소존 같은 경우는 좀 비싸기도 한데 한번 맞고 나면 일단 피부도 너무 좋아지고 확실히 좀 차오르는 느낌도 좀 많이 들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오히려 막 주름 같은 부분은 좀 볼륨감이 형성이 되니까 전반적으로 저는 굉장히 시술 만족도가 좋았던 게 엑소존인 것 같아요. 근데 좀 멍이 많이 들어. 이번에도 멍이 진짜 그래서 많이 들었었는데 멍은 또 금방 빠지니까 좀 두면, 그래서 메이크업 하고 다니면 안 보이니까 저는 그 가장 좀 효과를 드라마틱하게 봤던 건 오히려 엑소존 같은 시술이었던 것 같다. 지난주에 받았던 시술은 아까 얘기했던 울세라 써마지, 엑소존 기본으로 시술을 받고 거기다가 입술 필러 조금 보강하고 스킨 보톡스는 엑소존 맞을 때 같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시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나니까 확실히 엄마가 얼굴 되게 뭔가 조금 더 어려진 것 같고 조금 더 괜찮아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아무래도 나는 가을 겨울에 되게 많이 건조해서 막 이런 데가 쩍쩍 갈라졌었는데 요새는 그냥 조금 나도 그런 거 없이 수분감이 조금 더 생기는 것 같아요. 물론 수분 섭취도 많이 해줘야 되고 크림도 잘 발라줘야 되고 하긴 하지만 전보다는 이런 데 페임도 좀 덜해지고 괜찮은 것 같아서 여전히 만족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술하고 성형하고 하고 있는 것과 내가 좀 좋았던 것들 위주로 그냥 러프하게 쭉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게 되게 웃긴 게 사람 얼굴 타입마다 맞는 시술이 있고 또 되게 안 맞는 시술이 있더라고. 저 같은 경우는 확실히 내 얼굴 타입에 대해서 이제는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내가 특히 이렇게 나처럼 여기 중안부 좀 길고 여기가 좀 비어있고 이 부분에 계속해서 볼살이 떨어져 나오는 얼굴형들은 제가 말했던 이런 루틴대로 시술 계획을 짜면 되게 얼굴형 관리하시는데 도움을 많이 받을 거고, 그런가 하면 나랑 또 완전 반대되는 타입들도 있더라고요. 여기서부터 훅 꺼져가지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또 얼굴형도 있고, 피부의 두께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추천할 수 있는 시술들이 다들 너무나 제각각이라서 유튜버 누가 이런 거 좋았다고 한다고 해서 나도 무조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진짜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시술도 물론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시술하냐에 따라서 분명히 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런 어떤 부작용들이 있는지 뭐 인터넷 카페나 이런 데서 좀 찾아보고 나 같은 이런 얼굴형이나 피부 타입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 받고 나서 이랬더라 라는 좀 그런 사례들이 좀 많다면 반드시 그거를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상담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러이러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솔루션을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물어보고 나서 시술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술을 받을 때 매일매일 받는 거 아니잖아. 진짜 가격 비교만 할 게 아니라 여기가 얼마나 시술을 많이 하는 병원인 거고 여기서 또 어떤 이런 사례들이 있는지도 좀 잘 살펴보시고 또 너무 많이 이렇게 막 찍어내듯이 하는데 가서 또 내 얼굴에 맞는 시술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잘 생각해서 고려해서 병원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내년이면 드디어 39이 되는데 지금 열심히 아무리 관리를 한다고 해서 가는 세월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시간에 순응하면서 살되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또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만큼 이렇게 꾸준히 관리하면서 그냥 적당히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외모로 잘 늙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너무 집착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나는 이런 거 하면 절대 안 돼. 이렇게 너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안 하는 건데 이런 거에 또 이렇게 소소하게 변화를 주면 어떠한 좀 재미 요소들이 좀 생기더라. 외모도 좀 바뀌면 재미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좋은 음식 먹고 물 많이 마시고 또 땀 많이 배출해주고 해야지 또 피부가 좋다고 하니까요. 이런 거 기본적인 거는 좀 챙기면서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얘기 다 했나? 오늘 그래가지고 뭐 어차피 내 본 채널 아니고 서브 채널이니까 그냥 편안하게 수다 떨듯이 얘기를 해봤는데 혹시 내가 이제 얘기 안 한 거 부분 중에 궁금한 게 있거나 이런 거 받을 때 어땠어요? 뭐 병원 추천해주세요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받을 때 뭐 어땠는지 아니면 좀 더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디테일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보고 다음번에 또 다른 브이로그나 이런 거 찍을 때 댓글 내용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지은이의 이런 얼굴 시술 성형설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나 정도면 그냥 평균적인 것 같아. 내 나이에 뭐 유튜버들, 뷰티 유튜브 크리에이터 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훨씬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그냥 평균인 것 같고요. 이 정도 해서 이 정도 유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운동 열심히 하시면서 이렇게 피부도 잘 관리해서 같이 예쁘게 늙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서는 또 재미있어하는, 궁금해하는 컨텐츠 계속해서 들고 들어올 건데 뭐 하지 다음번에? 아니 우리 저번에 라이브로 물어보니까 명품 구경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싶다고 했고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아닌 브이로그도 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곧 이제 연말이니까 재밌는 거 내 일상 일기 많이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난 이만 갈게. 궁금한 건 댓글로 남겨줘요. 여러분 모두 안녕. 모공도 좀 많이 없어졌고 돈이 좀 좋은 것 같다. 열심히 벌어야 되겠다.